오늘 오전부터 국정원장 후보자 박지원 후보의 인사청문회 국회 정보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청문회 상황 또 지금 논란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견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돈 전 의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예.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. 네. 예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뭐 책도 보고 간간히 뭐 글도 쓰고 그러고 지냈습니다. 네. 예. 국회의원이 아닌 이제 국민의 시각으로 정치권 보실 것 같아요. 네. 요즘 정치 상황들, 국회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답답하죠, 한마디로. 답답하고. 예. 네, 그리고 참 야당이 걱정이 됩니다. 제 생각에 그 영남을 기반하기 때문에 120석 이하는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으니 뭐 야당이 뭐 힘이 없죠. 네. 특히 야당 상황이 좀 답답해 보이시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입니다.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 때 역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유명했었잖아요. 그렇죠. 저격수, 공격수. 그렇죠. 네. 제일 기본적으로 정보가 풍부하고 또 두 번째로 그냥 뭐 쭉 읽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날카롭게 핵심을 찍어서 질문하고 상대방이 허점이 되면 다시 질문하고 최고였죠.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은 또 이제 입장이 반대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입장 반대되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무슨 뜻이죠? 대통령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장관만이 쓰는 거 아닙니다. 장관으로 너무 많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쓰여지고 있다. 과거에 보면은 무슨 정무장관 같은 거나 했었지 특별한 일이 많았는데 이게 장관감을 못 구해서 국회의원 이렇게 임명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로 보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의원으로서 공격했던 사람이 방어되는 난 이런 게 굉장히 좀 보기 거북해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권 인사들이 내각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장관감을 못 구하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되게 아시잖아요. 뭐 지난번에 뭐 장관을 찾으려고 10명씩 후보를 했다가 하니까 거기가 낙마하고 뭐 그래서 지금 장관이 굉장히 장수하잖아요. 유능한 장관이라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후임을 못 구해서 장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후임을 구하지 못해서. 네,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난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. 그 후임을 못 구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청문회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것인지. 인물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관료들도 뭐 장관 하겠다 그러면 다 손살에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? 과거는 장관 하려고 온갖 로비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난 이럴 바에는 이렇게 의원제 장관시킬 바에야 의원약제 하는 게 낫잖아요. 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봐요. 그 부분이. 그러니까 청문회 저격수로 불리는 박지원 후보자가 자리를 바꿔서 검증대에 앉아섰습니다. 오전 질의가 공개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치열한 공격을 했어요. 또 박지원 후보자 전혀 물러섬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제가 오전에 좀 봤는데 저는 박지원 의원, 전 의원이죠. 박지원 후보자가 대체로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50년 전인가요? 그때 학교 문제는 사실 뭐 이렇게 답을 하기도 좀 거북한 문제고 그게 이렇게 뭐 그게 과연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50년 넘 65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걸 지금 와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 조금 그 생각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에서는 굳이 그 부분이 부각될 이유는 없다. 네, 그게 너무 오래됐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이 60년대까지 그 입학 관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? 좀 좋은 대학들은 공정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그게 없었고 1969년에 이제 당시 박정희 정권이 대학 입학 예비고사라는 걸 해서 이거 못 붙으면 아예 대학 못 들어가게 한 것까지는 그 전까지 대학들은 대학에 맡겼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무슨
천이변이 뭐니 이런 것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잣대로 그때를 보는 것은 난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게 이제 또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에 네, 와서 그렇죠. 다시 또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도. 그 대학이나 뭐 박지원 후보자 본인도 기억이 좀 희미할 수도 있고 네. 저는 좀 거기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이제 좀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에 뭐 특사 역할도 했었고 또 당시에 또 핵심적인 자리에 있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대북 송금 문제들도 있었고 그랬던 그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앉히는 거에 대한 대북관 여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.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? 근데 이제 뭐 누가 그랬나요? 뭐 북한하고 내통한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건 좀 지나친 얘기고. 예. 일단 박지원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 화해 또 거기에 기반을 둔 평화 통일에 대한 네.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을 뭐 충실히 따르고 있는 분이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런데 과연 국정원이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사실은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. 그거는 예, 뭐 통일원 하는 거니까 과연 국정원장으로서 그것이 그렇게 큰 자격인가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. 예.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심지어 뭐 북한하고 친하다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예. 뭐 그때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북한과 상당히 좀 교섭을 했기 때문에 인맥도 있었고 정보도 있었지만은 과연 뭐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. 또 국회에서 계속 법사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.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. 그런데 이게 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를 향해서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고 청와대에서도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나왔거든요. 그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죠. 그러면 네. 북한과 내통한다는 것은 이게 뭐 국가보안법에 무슨 뭐 범죄에 저촉되는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런 표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. 뭐 평화통일 북한의 어떤 뭐 핵무장 뭐 이런 거에 대한 단호한 것이 없고 네. 뭐 지나치게 뭐 통일로 편중돼 있다, 편향돼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네. 뭐 북한과 내통한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런 발언하면 오히려 점수 잃어버려요. 예.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김한수님께서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. 총평으로 말씀하신다.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네. 이미 국정원에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그런 문제는 이미 다 전임 원장 시절에 해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그때 피해 당한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. 그렇고 이제 지금은 이 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남북 대화에 대통령이 굉장히 기대를 거는 모양인데 저는 그 기대가 그렇게 뭐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기대하는 것도 난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네.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지금 딱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거기 너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. 예. 그거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. 미국이란 나라가 네. 그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뭐 그야말로 뭐 이단적인 예측할 수 없는 임기도 다 돼가는 사람인데 네.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 서방 국가들이 유럽, 네. 서유럽 국가들이 다 유엔 경제 제재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건 뭐 트럼프가 그걸 그렇게 혼자 이렇게 파기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런 상태가 상당히 좀 오래 간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몇 달 만에 큰 일이 생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다시 지금 본질로 돌아와서
앞서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야당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지금 그 통합당의 이번에 통일부 장관 뭐 청문회라든가 오늘 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임하는 자세들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점수 주실까요? 뭐 제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예. 그거 뭐 대학 다닐 때 뭐 그랬던 거 수십 년 전에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네. 그리고 또 현안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은 후보자들이 네. 청문회 준비하는 동안에 뭐 본다면 다 외소옵니다. 현안 문제는. 그런 거 말고 후보자의 어떤 진짜 해당 분야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걸 던져야 되는데 그런 걸 던질 만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는 자질이 있느냐. 저는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의원들이 보면 그 미국은 상원사지 않습니까? 네네. 상원 의원들 임기 6년이고 다선 의원들이 많아요. 한 조직 뽑기 때문에. 그런 사람들이 한 분과야 상원 뭐 외교분과 있게 되면은 그 의원들이 장관 이 지명자보다 훨씬 높은 데 있잖아요. 네네. 난 제 국회에서 볼 때 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국회가. 그래서 참 이제 국회가 역량이 좀 높아져야만 이게 뭐 청문회뿐 아니라 모든 걸 잘한다고 보는데 뭐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같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안에서 봤을 때 또 현재 지금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.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 지금 정치 상황 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. 이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지금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처음에 행정수도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냐부터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. 네. 수도를 갖다 옮기겠다는 건지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 개헌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수도 이전이란 전제는 개헌이 있어야 된다. 네.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기엔 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. 왜냐 그러면 뭐 이제 국회하고 대법원 등 이거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. 그럼 여기서 도대체 행정수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도 지금 별로 없잖아요. 그 대통령 청와대만 절로 보낸다는 것이 행정수도인지 난 그 정의부터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문제가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뭐라고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. 그리고 뭐 지금 수도 이전 같으면은 이거 불쑥 여당의 무슨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탁 던지는 거 아닙니다. 이거. 아, 그래요?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?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법통이라 할 수 있는 조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걸 어떻게 무슨 여당의 원내대표 뭐 2선인지 3선인지 툭 던지고 그럽니까? 이건 진짜로 그 건방지고 이건 도대체 경우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상황 같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기 생각은 이런 걸 한번 공론화해서 검토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. 어떻게 무슨 재선 의원 뭐 초선 의원들이 다 삐약삐약 한마디씩 해서 이렇게 판을 키웁니까? 이건 정말로 이건 오합지졸 봉숭아학당이에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난 이렇게 접근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의제를 던진 그 시작부터 잘못됐어요. 이건 완전히 잘못됐고 그리고 또 지금 무슨 그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행정수 하니까 뭐 세종시가 그 말 듣고 집값이 다 들먹거린다.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하면 어디 다 집값 불지피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 오면 다 후회할 겁니까? 후회할 거예요. 이게 좀 꼭지점이니까 난 이 정부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.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총선도 그렇게 압승을 했으면은 좀 신중해야지.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뭐 오늘의 입만 저녁 그냥 의원들마다 뭐 의원 입법 나가는 거 보고 강하지 않습니까? 이게 과연 정부라 할 수 있어요, 이게? 아무런 통제 컨트롤 타고 없잖아요. 난 그런 면에서 지금 여당이 이건 뭐 여당답지가 않아요.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좀 바꿔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좀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들은 참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.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굳이 수도 이전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많이 했죠. 많이 해서 어차피 많이 했으니까 좀 더 뭐 가는 거는 가능성을 보는데 그 부작용도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제일
한 예를 들어보면 예. 우리나라 금융 중심은 여기 아닙니까? 여기도. 예. 예.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서 온라인으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지만은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공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지금 여기도 금융계에서 하는 말이 예. 전주로 가 있는 그 연금공단, 국민연금 저게 문제를 하는 겁니까? 네. 여기도 하고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. 금융관하고. 전주에 국민연금공단이 있는데 내려가 있는데. 그러니까 서울의 금융관 같으면 도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데 예. 그런 얘기를 많이 근데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. 그게 왜 그 런던, 뉴욕이 그렇게 되느냐? 예. 하루아침에 그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분산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. 네.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도 실패하고 했던 게 뭐냐? 저출산, 그다음에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. 예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. 막을 수 없는 점. 그거는 우리가 슬기롭게 받아들여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다. 예.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이걸 다뤄야지. 뭐 집값 잡겠다고 이렇게 해서 온통 집값 올리고 이게 다 거품돼서 이제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? 나 그리고 뭐 그래서 또 이해찬 대표가 뭐 그 집값 얘기하면서 나왔겠지만은 세종시하고 비교를 했잖아요. 이게 서울은 뭐 천박이니 뭐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집값은. 네. 세종시는 잘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. 어떻게 도시를 만든다는 게 한 정권이 감히 할 수 있는 겁니까? 그게. 네네. 그게 아니잖아요. 예. 워싱턴 DC, 뉴욕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? 그게. 난 그런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여당이 좀 말을 조심해야 되고. 예. 참 이렇게 나오면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당이 과연 나라를 경영할 만한 그 지혜를 갖고 있느냐. 네.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의문점을 갖게 될 겁니다. 네. 그럼 정리를 하면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서 이것을 균형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보다는 지금의 수도권 과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? 수도권 과밀화가 과밀화 갖다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정부가 그런 수도권 과밀화를 갖다가 과연 거기에 배치되는 건 한 게 없는가? 네. 그 중에서 예를 들면 GTX 가는 거 그거 완전히 강남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? 예. 네? 그동안 그렇게 수도권을 살기. 충성동. 그러놓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게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의 큰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거기가 좀 제대로 크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. 지금 수도권을 갖다가 한번 분산을 해서 다시 온 나라에 그냥 골고루 절대로 그런 일 안 생깁니다. 그걸 대도시에 집중화 사람들이 다운타운에 모여 사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. 뉴욕, 도쿄, 런던 다 그렇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쓴소리 하시겠습니까? 저는 다 못한다고 보죠. 다 못한다? 이게 첫 번째 입이 너무 가벼워.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습게 돼버렸어요. 완전히 이건 도대체 좀 이건 정말로 아마추어 정부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. 오늘 야당은 답답하고 여당은 아마추어 정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들 또 분석들 시각들 상당히 요즘에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이상돈 의원께서 좀 자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
말씀 나눴습니다.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교통 상황 보겠습니다. 261님, 대한민국 수도 이전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. 30년 내 통일된다면 남북을 통제할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. 0678님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청와대 국회는 이전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. 2470님, 지방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. 자,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고 헤드라인 뉴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.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리포터입니다. 네, 이 시각 교통